2019-20 KB 국민은행 퓨처스 리그 13라운드 4경기입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케미칼의 대결. 자, 3국 속기대국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의 김세동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대 0으로 포스코케미칼이 앞서 나갑니다. 네, 정말 용궁 갔다 왔다. 네. 표현이 바로 오늘 3국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스릴 넘치는 대국이었었는데요. 결국 김세동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장고대국 1국입니다. 안조용 선수와 박준석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안조용 선수, 든든한 맏형입니다. 자, 8승 3패로 이 개인 순위 2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의 맏형이자 에이스입니다. 네. 포스코케미칼의 박준석 선수입니다. 2010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올 시즌 4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순위로는 22위. 리그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네,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 중이죠. 오늘 에이스 안조용 선수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그려나가고 있을까요? 네, 박준석 선수는 사실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그런 선수예요. 잘 무너지지 않고 실리에 아주 밝고요. 그동안 이제 안주용 선수를 만나서 4번 만나 모두 패했지만 네. 오늘만큼은 좀 다른 느낌, 다른 바둑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판의 대국이 2014년에 2판, 2015년에 2판 두어진 대국인데요. 네. 특히 2015년에 두어졌던 2판은 퓨처스 리그에서 두어졌던 대국이었습니다. 자, 지금의 국면은 백은 일단 저하기 쪽에 큰 집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흑은 이제 좌상기 상변 그리고 우변 쪽에 좋은 집과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 아직까지는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데 누구의 발언권이 더 있을까요? 뭐 백이 두면 백의 집 모양이 좀 불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흑이 둔다면 그것을 제한시키고 석점까지 나중에 집어삼키면 또 큰 모양을 구축할 수 있어요. 쌍방간의 대세점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흑선이네요. 이쪽을 돌파를 한 모양인 것 같은데 백이 여기를 단수를 쳤나 보네요. 마지막 수로. 글쎄 여기를 안 받아도 됩니까? 물론 상당히 큰 자리임은 분명하나 그래도 이런 교환을 시켜두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둔다면 보통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끝내기도 괜찮거든요. 네. 돌려치기 하면서 흑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자리를 당한 것은 아프게 느껴집니다. 흑이 돌파를 하자 백이 받질 않고 이 좌변 쪽으로 흑 한 점을 단수를 쳐서 흑 넉점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 두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끊는 건 안 되죠. 네. 이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치겠다라는 생각일 텐데 물론 뭐 잡히진 않겠습니다. 그쪽이요.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네요. 안지용 선수는 그쪽에 수단을 보고 있었던 것인데 괜찮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패거든요. 근데 패인데 네. 백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네요. 백이 흑 넉점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내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백의 돌까지 걸려있는 상황. 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 패는 나오는데 네. 또 자칫패감이 있어요. 이렇게 찝을까요? 네. 이거 패감이 없어요 여기서. 네. 만패불청합니다. 이거는 패감이 안 되죠.
다시 패니까요. 네.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연장책이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나가서 패하는 것은 백이 무리 같거든요. 팩감이 없어요, 팩감이.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여차하면 여기 팩감도 하나 쓸 수 있었잖아요, 아까. 네. 그럼 바꿔치기가 되겠지만 귀도 상당히 크니까요. 아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네, 근데 이거 단수 교환도 못했네요. 아낀 건가요? 늘게 되면은 귀가 잡혔거든요. 이 이후에 연결을 노리기는 힘들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버틸 수는 있는데 그냥 온전히 넘어가지 못합니다. 네. 박준석 선수는 더 세게 가네요. 음, 그 정도로도 쉽게 처리하지 않겠다. 네. 근데 우아기 쪽 단수는 근데 너무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박준석 선수의 우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좌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중에 흙이 이어서 이 패맛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이제 할 수 있어요. 하나, 물론 백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받는 것은 좀 느린 판단이 되겠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이어서 이쪽을 정리하고 패맛을 남긴다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하변이 닫히는데요. 이게 닫히죠. 근데 이게 뚫려버리면요, 집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박준석 선수도 귀를 제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차단을 해가네요. 네, 그리고 여기 못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따내버리면 팹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한 번 더 투자해서 사는 것은 글쎄요, 이거는 흙이 또 선수까지 뽑아버리면 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많이 깨지고요. 네. 중앙도 자연스럽게 흙이 들 수 있겠죠. 흐름이 박준석 선수에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가요?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일곱, 여덟, 아홉, 이거를 혹시 막 밀어서 이 전체를 잡으러 간다? 그렇게 가능한가요? 이건 너무 모험인데 네. 후수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런 식의 공격은 사실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는데요. 지금 국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거 치고 사는 것은 이렇게 돼선 백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안지용 선수 뭔가 승부를 걸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곳은 이어주겠죠. 자, 지금인데요. 이어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 막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체를 하나 물어보는 거죠. 네. 건너가게 되면 그래도 집으로 손실이 없으니까 네. 계속 또 차단해 갈 것 같아요. 지금 네. 흐름으로 봐서는. 차단을 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승부가 되느냐를 봐야겠습니다. 살아요. 나중에 또 따내면 또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네. 무난하게 살아두는데요. 이것은 출혈이 큽니다. 귀를 당한 것도 아프지만 하변 깨졌죠. 중앙도 뺏겼죠.
애초에 이렇게까지 될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네. 여기 교환을 시켜두었더라면 여기가 하변이 이렇게까지 부서질 일이 없어요. 사실 입구자 당하고 젖힘을 연타 당한 거예요. 집으로 많이 깨진 것이죠. 네, 박준석 선수는 밀어두는 교환을 해도 되고 네. 생략하고 가도 됩니다. 네, 하고 싶은 이유는 이게 혹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됐을 때 이 흑수가 좀 줄었잖아요. 막히는 교환이 된다면 이런 식의 끊어오는 반격이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흑도 중앙으로 계속 강하게 못 움직여가는 건가요? 뭐 싸울 수도 있겠지만 변수가 생깁니다. 아, 네. 여기 밀어두는 교환을 한 순간에 세수잖아요, 아래가. 네. 아까 이것은 한 수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둔다면 네, 이 교환을 하는 것이. 네. 선수기 때문에 아낄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네, 거의 선수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이 교환을 하고 두면은 나와 끊더라도 뭐 단순하게 단수 치고 호구 치더라도요. 네. 탈출이 안 되죠. 안쪽 수상전 역시 이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흑은 내수, 백도 내수, 네. 흑들 차례니까 메우기만 해도 잡는 것이죠. 그리고 뭐 붙임이 되면 좋은데 빠져나가고 늘어요. 근데 여기는 받아주고요. 끼어서 있는 순간에 건너가 버리니까 이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의 최선은 결국은 밀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여기서 뭐 한 칸을 뛸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본다면요. 네. 이것은 백이 안 받고 중앙 쪽을 이제 경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흑의 선수 교환. 이것이 안 받게 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분적으로는 일곱, 이쪽을 꼬부리는 수가 있거든요. 정말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 안재홍 선수가 성립하지 않는 수다. 근데 박준석 선수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데요. 마치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굉장히 평온하게 움직여 나갑니다. 네, 원래 표정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 꼬부리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젖혀온다면 집을 내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뒤로 막아가는 것은요. 이렇게 이었을 때 유가무가로 훅이 잡히죠. 그래서 여기를 두자니 이렇게 찝어서 역시 이게 못 들어가죠. 네. 그렇다면 지금 흑의 성립이 되지 않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건가요? 근데 이 돌만 살려내면 됩니다. 여긴 잡혀도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길 두고 이곳 둘 때 여섯, 여길 찝는 수법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것은 이 전체가 빅이 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빅이죠. 네. 빅 모양인데 이게 이 돌 잡히면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 흑은 돌볼 필요는 없고요. 이 5점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붙여서 이쪽과의 수상전이 가능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뭐 붙이기만 하더라도 네, 이건 뭐 패가 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조금 곤란하겠네요, 백 입장에서. 단패도 아니라서요, 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급소예요. 네. 근데 이 교환을 하는 것이 어차피 여기를 끝까지 못 둔다면 손해가 되죠. 끊었을 때 형태가 무너지니까요. 그렇네요. 일곱, 여덟, 그것이 아, 크게 젖혀서요? 안형을 없애면서 또 백을 보강하는 수법인 건가요? 아, 이게 여기서 이게 된다는 겁니까? 젖히면요? 이렇게 두고 들어가면 여기 있고 메우면요. 이거는 팬데요? 안 되죠. 대단일 때 두면은 이거는 네. 단패도 아니에요. 약간 2단패 같은 느낌이라서 네. 안주영 선수 괜찮습니까? 그때 여기 받는 건 또 말이 안 되니까요. 이러고 받는 것은 여기만 뚫려 버리니까 약점만 만들어 네, 놓았죠? 악수교환이 된 것이죠. 네. 좀 뭔가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이 이 자리에 오는 게 매력적인 게 이돌 생기면 이게 생겨요. 아까 같이 이렇게 못 둡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젖혀야 되죠. 끝까지 잡으러 가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잡히죠. 막아서. 네.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그래서 백은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이렇게 두고 젖힐 때 살려가고 나중에 이쪽 따내서 패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젖히는 건 무엇이냐? 안 되죠. 맞고 나서 이거는 이렇게 단수치니까. 이 교환이 없다면 이제 끼어가더라도 이렇게 끊고 나서 따내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어떡합니까? 이것을 이어야 될까요, 그러면요? 근데 이게 붙여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붙이는 다섯, 것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한 수라도 줄였고요. 마찬가지로 젖히더라도 막는 것은 1에 들어가서 네. 이건 패고요. 물론 이제 단패는 아니겠습니다. 여기서 흙이 한 번 더 주더라도 해소가 안 되니까요. 네. 안주영 선수는 이렇게 버틸 생각이겠네요. 젖히면 막아서 2패를 버티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백은 지면 끝이에요. 근데 흙은 지더라도 사실 큰 타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만 잡아올 수 있으면 훨씬 더 이득을 보는 것이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살려만 가더라도 다시 이득 본 거예요. 그렇네요. 두 점이 움직여 나간 거니까요. 네, 이둘까지 다 살려낸 거니까. 네.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그다지 부담이 없습니다. 박준석 선수는 시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안조영 선수는 초읽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위기인데요. 이 바둑마저 패한다면 정관장 황진단 1위 자리가 위태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판을 지게 되는 거예요. 네. 박준석 선수가 그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지만 오늘 승부의 무게감은 사실은 안조영 선수 쪽에서 훨씬 더 무거웠거든요. 박준석 선수의 그 남은 시간만 보더라도 얼마나 평온하게 큰 부담 없이 바둑을 이끌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또 좋은 내용으로 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좋습니까? 이것도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들어갈 때
단수를 치겠다라는 거죠. 여기를 맞게 된다면 일단 패를 하다가 뒤로 가게 되는 것은 역시 따내고 대따낼 때 쳐버리면 역시 패가 납니다. 그러니까 패를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어서 두더라도 맞고요. 찝을 때 이거는 오히려 단패가 되죠. 치면 따서. 네. 네, 이건 더 안 좋고요. 일단은 밀고 들어갔을 때 백은 단수를 쳐야 됩니다. 백이 2패를 이겼을 때 유일한 위안은 이게 생겼다. 그거에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아까처럼 된다면 확실하게 제압한 건 아니에요. 건너가고 패로 또 버텨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준석 선수가 이 선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안재용 선수가 반발한 수는 어땠을까요? 지금 대형 패가 등장했잖아요. 네. 뭐 승부수죠. 지금 워낙 우아계 쪽에서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 거군요. 네, 안재용 선수도 지금의 형세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흑의 응수타진을 기회로 삼아서 네. 승부를 걸어간 것이죠. 이곳을 이제 흑도 밀어가야겠고요. 네, 뭐 패싸움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수를 두지 않고 그냥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두 방이 듣긴 합니다만 이 돌이 완생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두더라도 네, 급소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붙였을 때 이렇게 꼬부리는 것도 가능하죠. 네, 이렇게 쳐버린다면. 박준석 선수도 일단 패싸움, 패감 계산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졌을 때 리스크, 그러니까 즉 여기 나가는 게 생기는 것 이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시간을 이제 사용하면서 차분하게 지금 형세를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100이 더 클 것 같은데요. 흑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순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조영 선수 현재 8승 3패로 개인 순위 2위의 자리에 있고요. 홍기표 선수와 함께 8승 3패를 공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는 홈앤쇼핑의 김창훈 선수가 9승 2패로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뭐 김창호 선수가 본인의 역량을 정말 과시하고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시즌이고 또 흑번 필승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흑번을 들고는 오전 5승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마치 예전에 슈사쿠가 결과를 상대가 누군가 물어봤을 때 흑번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듯 네. 네, 워낙 또 인상적인 또 명언이라서 네.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그런 거 좀 패러디 하면서 네. 놀았던 기억도 네. 나고요. 네. 뭐 그런 거 좀 비슷하게 뭐 어떻게 됐어 하면은 졌어 하면서 몇 초 있다가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좀 쳤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고개를 찝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난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사실 이세돌 구단의 네. 또 명언이 또 거기서 또 탄생했죠. 네. 뭐 자신이 없다, 뭐 이제 네. 질 자신이 네. 그런 것도 이제 네. 근데 고기를 찝는 수가 있습니까? 와, 고기를 찝은 것은
판을 더 키우네요, 지금. 네, 박준석 선수가 시간을 들인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이으면요, 여기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뒤로 메우자니 유가무가 형태니까 안 되고요. 네. 백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이건 부담스럽죠. 네. 그렇다면 백이 들 수 있는 것은 이쪽을 막는 거죠. 여기서요. 반대로. 네. 끊게 되고요. 하나, 둘, 따게 됐을 때 패를 일로 옮기는 거예요. 다섯, 덩치가 더 커지는 거군요. 네, 졌을 때 피해도 더 커지는 건데 네. 네,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별로. 네, 받아주고 어차피 여기 둬야 돼요. 네. 덩치가 더 커지는 건데 팩감, 여기 우상기 팩감 쓰겠다라는 거겠네요. 이거 관통하면 이겼다. 네. 대신 아니면 여기 관통하나요? 이렇게 두 방? 음, 근데 이게 백도 패 이기고 나서 이게 생겨요. 보너스가 있죠, 보너스. 네. 보너스가 있어가지고 이 패를 이제 키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근데 박준석 선수 생각은 일단 한 수 늘어진 패 할 바에는 단패로 빠르게 정리를 하고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국면이 나쁘지 않다 혹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준석 선수의 생각은 팩감이 강력하다고 보고 이 패의 가치를 더 키웠는데요. 네, 백은 팩감이 없어서요. 네. 만패부청할 수밖에 없어요. 여덟, 이건 이제 네. 원하는 자리를 두 번 연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네. 하변인 것인지 혹은 우상귀인 것인지 네. 그것을 봐야겠네요. 흑이 어떤 자리를 사용하든 백은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이 우상기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데 몇 집짜리인지 한번 볼까요? 약 35집짜리 정도 되겠고요. 야, 근데 하변이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여기는 집으로는 35집까지는 안 되지만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밀어 올렸을 때 녹점 살리기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은 뭐 근거가 없기 이제는요. 때문에 네. 중앙으로 그냥 뚫어가 버리면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랑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군요. 근데 여기 돌파해 버리면 그런 걱정도 없어지고 네. 중앙 백 발전성도 많이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네요. 흑이 그 팩감을 사용하고 나서 백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것이 선수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쪽이죠. 네. 네, 이것은 자체로도 이 자리가 좋아서 아, 받아줄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물론 뭐 이쪽 갈라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까지는 못 끊어올 테니까요. 연결이 되는군요. 네, 촉촉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넣는 게 좋으니까 백 입장에서는 네. 또 이쪽 받아줄 가능성이 다섯,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단패죠. 이제 만패불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박준석 선수의 선택은 과연 하변일 것인가, 네. 우상기일 것인가? 자, 시선은 그 자리가 또 있었군요. 거기도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부를 걸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잡히진 않는데요. 딱 그 두 수로 차단이 되는 건 아니죠. 따내고 네. 이거 나가겠다는 생각인데 네. 살았어요. 뭐 의미를 더 부여한다면 이쪽을 두면서 10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나가는 것을 좀 방비했다. 네. 인데요. 집으로의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이러고 계속 그 중앙으로 나가서
백의 공격을 노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백이 뭐 한 집도 없기 때문에 네. 물론 괴롭힐 수는 있겠죠. 아, 음, 셋, 그러나 이제 섣불리 공격하기도 애매한 것이 그냥 이런 식으로 밀어갔을 때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백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안지용 선수도 지금 먼저 재밌는 수법을 보여주네요. 그거 재밌네요. 이 타이밍에 먼저 웅수를 물어보는군요. 네, 지금 여기 두면은 이쪽 받아줄 수도 있어요. 따내면요. 끊는 게 팩감과 동시에 한 수 늘어납니다, 백수가. 네. 이건 한 수 늘어진 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흑은 이어야 되는데 그때 해소를 하겠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는 이게 생겼어요. 아까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 교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고 네. 나중에 나가는 것은 이렇게 막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이 이수가 없어요. 네. 나가는 건 역시 끊어서 그때 치면은 나가서 네. 성립하지 않아요, 수가. 지금 웅스타즈는 기가 막힌데요. 재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여기서 반발하는 수단은 없는 건가요? 여기서요. 네. 반발이라고 할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찝어버리면 이거는 난리가 나죠. 그렇군요. 네, 잡혀요, 지금. 그냥 나가는 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게 자체로 이수로 해소를 한 거예요. 딸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끊어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자고 팩감 쓴 거 아니거든요. 나가는 수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됐습니다. 박준석 선수도 어쩔 수 없었나요? 네, 뭐 일단 두고는 있는데 어차피 백이 더 세게 두는 건 없나요? 혹시 이것까지? 드는 건 좀 무리겠죠? 한 번 더요? 이것까지 두는 건 조금 욕심이겠죠? 네, 이건 수상전이 안 되겠네요. 백이 4수밖에 안 돼서 네. 받아두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환한 것과 아닌 거의 차이니까 크게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안주영 선수가 초읽기 속에서 재치 있는 수를 발견을 했는데요. 네, 상당히 기발한 작점이 됐습니다. 네.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좋지가 않은 게요. 여기까지 선수가 들어요. 이 약점 때문에 또 받아야 되거든요. 여덟,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군요. 그렇게 봤습니까? 그래도 튼튼하게 연결을 하는 건가요? 근데 글쎄요, 이렇게 받는 게 정수인데요. 여기까지 당했어요. 관통을 선수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커지거든요. 안주영 선수는 중앙 쪽 수익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안주영 선수와 박준석 선수의 장고 대국 1국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꼴찌의 반란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장고대국 1국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장고대국 2국인 이춘규 선수와 유지호 선수 바둑은 이춘규 선수가 지금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대국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문제는 안지용 선수의 대고전이에요. 지금은 뭐냐면요, 여기를 아까 이견하고 막았어야 의미가 생기는 건데 네. 관통은 당할 대로 당했고 다시 돌아오자 이게 좀 이상하게 게르게 됐어요. 이게 해소하자니 오히려 악수가 됐고 손패자니 그래도 한 수 늘어났지만 패는 패거든요. 네. 근데 패감이 이돌이 이제 미생이니까 뭐 마음 놓고 공격하면서 패감을 써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뜻을 살리려면은 받아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요. 여덟, 해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시간 연장책으로 의미를 두는 편이 마음 편할까요?
해소를 네. 했습니다. 이거는 백 입장에서는 거의 절망적인 형세가 아,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이런 미생이 떠버리면요. 이 석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동으로 잡혀 있다고 봐야 돼요. 못 살려요. 네. 절대 못 살리고 여기가 좀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뭐 폐에 걸어가면서 몸싸움 시전해도 상당히 피곤하죠. 폐감이 무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흙이 지금 폐 형태를 만들어 갔을 때 네. 백이 늘어서 계속 못 버티는 건가요? 는다는 게 여기 네. 이거는 이제 붙이는 게 이제 생기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어되면은 폐죠. 네, 다시 폐고요. 그리고 여기를 늘거나 건너가는 것은 다 굴복을 시켰을 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간을 조금 좁혀서 네. 흙이 폐 형태를 만들어 갔을 때 느는 것은 좀 무리였잖아요. 네. 있는 정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상당히 나쁜 게 이런 데가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 언제든지 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런 데가 선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장문 보면서 중앙을 마음껏 유린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은 상당히 되게 피곤해지는 것이죠. 역시 미생마가 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좀 당한 형태지만 추가 타까지 맞아버리면 너무 괴롭습니다. 흙은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자, 남아있는 시간을 박준석 선수가 이 전투에서 사용을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흙집을 보죠. 흙집의 확정가는 20집이고요. 30, 32, 34 거의 제압이 됐다고 봐야겠죠. 40집, 시은 거의 60집이 확정가예요. 100은 10, 네, 24, 60집이 채 안 납니다. 58집. 그렇다는 것은 흙이 정말 쉽게 이렇게만 잡아가더라도 반면 10집 무쇠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쉽게도도. 아, 네. 이 정도로만 차지해도 반면 10집을 차지해 갈 수 있다면 굳이 흙도 이 중앙을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서 한 칸 정도로 이렇게 포위를 해서 백을 다 잡으러 가는 승부를 이렇게요? 걸어가지는 않겠군요. 이건 절대 안 둘 겁니다. 네. 이거는 이런 데가 이제 선수로 듣잖아요. 네. 선수 들어서 나리짜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석점까지 살려주면서 전체가 살아버리면 네. 이건 집날대를 스스로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아주 큰 작전은 쓰지 않을 것 같고 여기를 좀 뭔가 이용해서 괴롭혀 가면서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네. 솔직하게 뭐 잡는 선에서 마무리하느냐 네. 뭐 그 정도 선택이 아닐까 싶거든요. 늘어서요. 가만히 빠져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지금 중앙이 신경이 쓰인다면 어떻게 보강을 하는 편이 나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 건너가면 봐도 끝나버려서 네. 중앙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백은 일단은 이곳을 받아서 네. 여기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 균형을 맞춰야겠죠.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는 앞서 변화를 네. 흙이 끼우고 이제 폐 형태 만드는 변화 아, 맛이 이쪽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막는 거는 네. 역시 여전히 이 폐 맛이 더 강력해져서 안 되고요. 네. 네, 지금은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욕심을 내본다면 뭔가 이런 자리까지 한번 해보고 나서 그때 돌아오는 것까지 한번 욕심 내보고 싶긴 한데 네. 근데 이 교환이 과연 욕심 내는군요. 과연 되는 것인지
과연 되는 것인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이유는 흑도 반발의 여지가 있다는 뜻인 네, 건가요? 뭐 언제든지 이런 끼워서 패하는 반발의 여지는 항상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기 받아두고 나서 따냈을 때예요. 여기를 이제 패는 어차피 안 된다고 이어져 있다고 보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쪽의 아. 사활이 사활도 불확실해 보이네요. 불확실하죠. 이 돌이 왔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당장 강하게 패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 막아두고 나서 이쪽 우아기 쪽을 추궁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 타이밍 안 주려면 안지용 선수는 먼저 막 찔러 보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둬야만이 네. 먼저 나중에 흑의 공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찔러서 들 수 있을지. 뭐 불리한 백 입장에서는 처절하게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박준석 선수도 지금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건너 붙이는 수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네, 늘어서 정리를 한다면 네. 여기 늘어 싸우는 것, 건너가는 것, 그리고 패로 괴롭히는 것 여러 가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선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수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백의 올인이죠. 이곳을 막아서 다 잡으러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인데 네. 이거는 뭐 설마 하는 거죠. 아, 이 돌이 다 잡힐 일은 없다. 흑도 충분히 탄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최소한 이렇게 둬서 뭐 2패를 하고 있어도 되고요. 네. 네, 이 돌이 잡힐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젖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단하면 이렇게 뚫고 나왔을 때 이쪽 차단이 안 되죠. 끊어서요. 네. 마지막 나가야 되는데 연결을 하고 있으면 여전히 셋, 건너가는 것, 중앙 두는 것 다섯, 맛보기가 됩니다. 일곱, 또 치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홉, 그래서 안지용 선수가 그쪽으로 찔러갔는데 그곳을 네, 안 받고 관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게요. 네. 건너가면 돼요. 흑도 우선은 관통하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좋죠. 네.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받고 나서 는다면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연결이 되죠. 네, 받아두었고요. 안지용 선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낼 수 있을지 지금 일단 이 흑도를 건너가게 하는 순간에는 바둑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을 먼저 둔 이상 중앙에 대한 득점을 하고 나서 이제 지키는 수순이 와야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늘고 나서 지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곳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뒤가 대책이 없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쳐야 될까요, 먼저? 여섯, 일곱, 여덟. 뭐 이 자리가 상당한 급소거든요. 자,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곳을 치는 수가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준석 선수도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치고 나서 이렇게 둔다면 다 잡고 나서 이 한 점은 주는 거죠. 네. 주고 다시 이쪽을 뛴다든지 해서 이쪽 폭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싶고요. 네.
이것도 조금 더 욕심 낸다면 판을 키우고 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고 이곳을 지킬 때 뭐 밀어서 싸우던 늘어서 싸우던 싸우는 것인데 더 복잡해지겠네요. 네, 일단 백 입장에서도 최대한 항전을 해야죠. 네. 하나, 둘, 셋, 일단은 그 시작은 단수부터 시작하는 것이 넷, 네. 맞습니다. 그 단수를 하기 위해서 찔러둔 교환을 해둔 것이고요. 네, 지금 안주용 선수 손에 정관장 황진단의 운명이 지금 걸려 있어요. 물론 오늘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아니죠. 네. 아직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 홈앤쇼핑의 그 매서운 추격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오늘 경기를 패배한다면 선두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관장 황진단이 이 첫 1위 자리에 올라오고 나서 이 1위 자리를 내어준 적이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 7라운드서부터 이 3연패를 당했었거든요. 네. 네, 5승 3패가 되면서 1위에서 3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다시 연승을 거두면서 이 1위 자리를 연속으로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이 다른 팀에게 내어줄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요. 네, 바로 막았고요. 뭐 이런 교환을 하고 이제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늘었을 때 2점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뛰더라도 끼어서 이제 마지막 잡혀 있는 형태거든요. 둘, 네. 셋, 예, 연결이 안 되죠. 이런 돌들은 이제 활용을 해야 되죠. 일곱, 오, 그렇게 갑니까? 그 수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건너가면요? 네. 끼우는 건 안 되죠. 네, 한 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따야 되는데 호구를 칩니다. 계속 차단을 노리기도 힘든 건가요? 이렇게 막았을 때 이렇게만 끊어주면 패나서 괜찮은데 일로 끊었을 때 연결을 못하죠. 네.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못 막습니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 뚫고 나가면 역시 못 막죠? 이렇게 관통되면은 잡힐 리가 없죠. 흑돌 전체가요. 네. 아, 이 결정 타겠는데요. 그 돌이 살아가서는 이 바도 절대 못 이깁니다. 네, 박준석 선수가 정말 마지막 하나, 태어나고 침착하게 넷,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과감하게 일곱, 국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재차 건너가는 선택을 하겠죠. 네, 건너갔을 때 아래쪽에서 집이 나진 않죠. 여기 두더라도 먹여치는 순간에 네, 옥집의 형태인데 네. 어차피 이쪽에 집이 날 필요성이 없는 게 네. 관통하는 순간에 이미 어떤 중앙의 영역은 흑의 영역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무 두터워서요. 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백돌이 뭐 하나 정도 있으면 모를까 네. 있어도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여기 끊는 순간에 또 패가 생기거든요. 또 이 패는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하변을 못 잡으러 간다. 그것은 집으로는 사실상 하나, 둘, 끝이 선고난 것이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어쩌면 아홉, 안주영 선수가 이 대국을 길게 이끌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 역시 이게 좀 미스테리한 게 뭐 바둑뿐만 아니라 네. 타 스포츠나 그런 거 보더라도요. 꼭 선두는
꼴찌가 잡더라고요. 아,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또 그런 관계가 엮여 있나요? 그만큼 이 승부에서의 부담감이 상당히 아, 크게 차이 난다. 네, 약간의 부담감, 네, 긴장감 이런 것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데 이게 또 부담감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평정심 유지하는 것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네. 뭐 이런 공식은 바둑계에서도 흔히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돌풍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아마추어 기사가 이 프로 오픈전에 출전을 해서 이 프로를 꺾는 일. 셋, 예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좀 요즘에는 워낙 또 실력이 탄탄한 아마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아마 기사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기사로 아무래도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런 면에서 프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네. 변화를 피하고 있는 안조용 선수인데요. 자, 마지막 승부처를 어느 방향으로 잡을까요? 안조용 선수와 박준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장고대국 1국입니다. 박준석 선수와 안조용 선수의 대결. 자, 안조용 선수도 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환을 해두고 따내면서 차단, 무언가 노리는 건가요? 뭐 무엇이든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게 뭐 사실 둘, 셋,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라도 좀 하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네. 여기까지는 다 선수로 듣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선수가 도움이 될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아, 영향이 안 뻗치나요? 네, 크게 영향력을 이게 이런 거라도 선수가 돼야지 영향력이 있는 것인데 네. 그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자충이 채워져 있어서. 네, 못 들어가죠. 네. 그냥 박준석 선수는 뭐 태연하게 둘 수 있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 그래프는 이미 하나, 흰색을 찾아보기가 네, 아주 어려울 정도로 여섯, 있긴 있나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좀 미세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거의 저 수치라면은 뭐 많아야 한 3% 정도 되겠네요. AI도 지금의 승부를 뭐 사실상 끝이 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두 선수도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주영 선수도 마지막 시도는 해보고 도를 거둬야 미련이 없겠죠. 네, 아마 글쎄요, 거의 돌파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럽고요. 여기서 사실 이어져 있고 백두 차례여야지 그나마 좀 뭔가 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흑두 차례란 말이죠. 네, 뛰어나간다면 절대 이도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박준석 선수도 성급하게 바로바로 착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좀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 수가. 네, 그리고 또 이 돌파하는 자세가 기분 좋기 때문에 좀 기분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중한 모습입니다. 보통 이럴 때 아,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네. 부분적인 맥점이에요. 이렇게 네. 되면 따라 나가고 같이 따라만 나가면 살아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런 맥점을 구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흑의 대만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자, 이런 맥점 없이 넷, 쉽게 진출하기만 하더라도 타기 일곱,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그렇지만 맥점을 보여주는 것 뭐 같습니다. 다른 또 맥점을 보여주나요? 네. 또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네, 쌍립자리 급소죠. 네. 그러니까 쌍립자리 100에 두면 쌍립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급소로 작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젖히기가 힘든 게 끼움을 당했을 때가 없어요, 대책이. 계속 차단해 간다면 여기서 이 잔이 이어서 넉점이 잡히고 네. 따내는 건 역시 이렇게 끊겨서 이거는 모양이 무너지죠. 안조영 선수가 마지막 한 방이 결정타였나요? 안조영 선수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돌을 거두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저희가 중계를 이어받았을 때는 여기 단수 당한 것이 일단 네. 뼈 아픈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이게 수순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박준석 선수가 정말 마무리를 잘했어요.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한 일국이었습니다. 자, 깔끔한 마무리와 또 마지막 맥점 한 방. 네,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로써 정관장 황진단이 패배를 했습니다. 네. 자, 꼴찌 포스코 케미칼이 1등을 달리고 있는 정관장 황진단을 잡아냈습니다. 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어떻게 보면 명가의 자존심을 좀 지켜냈다. 네. 두 팀은 좀 바둑 리그 이제 국민은행 바둑 리그에서 그 명가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포스코 케미칼 이제 퓨처스 리그 부분에서 네. 상당히 좀 자존심을 구기고 있었는데 네. 정관장 황진단을 잡아내면서 조금이나마 그 자존심을 좀 살려냈습니다. 장고대국 1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준석 선수가 안조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속기대국 3국에 이어서 장고대국 1국까지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부는 끝이 났습니다. 2대 0으로 13라운드 4경기 가져갑니다. 비록 팀 승부는 났지만 마지막 자존심이 걸려있는 한 판입니다. 장고대국 2국. 자, 이춘규 선수와 류재호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이 바둑도 사실은 이춘규 선수가 우세했었는데 네, 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좌상기에서 거죠? 뭔가 수단을 부리다가 네. 그렇죠. 지금 뭔가 바둑이 좀 묘해졌어요, 지금. 이게 다 보태줘 버리면 이거는 역전이거든요. 네. 아직 마지막 모르는 승부가 네. 되었군요. 셋, 그러니까 지금 백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네. 카드도 있어요. 일곱, 응? 여덟, 거기는 차월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카드도 있죠, 이 카드 지금. 아직 흑도 불확실한 건가요? 네, 이 카드가 있거든요. 잡으면 찝으면 여기가 옥집이니까. 네. 이 카드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겠네요, 지금. 그러면 흑에 굳이 백이요? 백이 네. 지금 좌상 쪽을 둘 필요 없이 하변 결행해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봐야겠습니다. 지금 막 봤으니까 저희가 네. 뭐 깊게 보진 못한 부분이 있겠죠. 두 선수가 일단 당연히 더 깊게 봤을 텐데 이 부분이 일단은 궁금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거 가면 네. 과연 살 수 있는 것인가? 약간 뭐 중앙 쪽이 변수가 마지막 있을까요? 하나, 여기는 뭐 이렇게 되는 네. 것이라서 넷, 띄우는 다섯, 게 좀 맛이 여섯, 나쁘네요. 일곱, 여기 네. 이렇게는 못 끊거든요. 아홉, 이쪽 아래쪽 형태가 사실은 교환만 아니지 다 자충이에요. 네. 뭐 한 수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어지면은 이거는 곤란하고요. 네. 이제 위로 끊고 받아야 되는데 밀고 조금 여기 약점도 있고 하니까 네.
일단은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충 선수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뭔가 여기 시비거리 만들면서 백도들이 조금 더 오게 되면은 결행하겠다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집으로 너무 많이 손해보고 있어요. 애초에 이 형태는 이렇게까지 집이 날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충규 선수가 여기 젖히고 늘면서 잡히면서 시작했던 전투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잡혀버린다면 실내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살릴 수도 없고요. 지금 자체로 살릴 수 있는 형태도 아니죠. 마지막 그리고 이쪽과 마지막 네. 승부를 네,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6 정관장 황진단 입장에서 봤을 때 한 판이라도 이기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2등 홈앤쇼핑과 개인 승수 격차로 인해서 네. 우위를 바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3패 당하는 순간에는 네. 그 우세한 기점도 사라집니다. 지금 정관장 황진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승패로는 8승 3패와 이 홈앤 쇼핑과 같은데요. 개인 승수로 정관장 황진단이 21승, 홈앤 쇼핑이 19승으로 앞서있기 때문에 1위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군요. 마지막 네, 그렇죠. 네, 그쪽까지 일단 아. 받고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림도 사라졌고요. 네, 좌상기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를 두면 따내고 두겠다는 거죠. 늘면은 따내고요. 있게 되고 됐다 내고 흑도 자체로는 못 살아요. 붙여서 뭐 두더라도요. 치면은 살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패 뒷맛이 있다. 그것이죠. 더 여기서 이렇게 쳐서 메어 들어가는 것은 많이 당해요. 마지막 여기도 하나, 못 있습니다. 이렇게 둬서 네, 이렇게까지. 이거 너무 많이 당하거든요. 7 네, 그것은 견디기 힘들죠. 그 입장에서는요. 그렇다면 흙이 수를 메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변 쪽으로 수를 늘려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기서요. 네, 단수를 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은 치게 된다면 이것은 가능하겠네요. 4수 5수니까 아까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놓고 따내긴 하지만 여기까지 다 당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도 큰 자리면은 분명하네요. 자체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 네. 여기는 원래 흙이 두고 이렇게 다 교환이 선수 자리예요. 근데 이돌이 백이 오게 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흙이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그 교환까지 하고 붙이는 교환은 어려울까요? 이거를 시도할 때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만 붙이더라도 백이 먼저 들 수 네, 있는 이거 손 거군요. 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받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두는 게 백이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그렇군요. 둘, 자체로 백도 이 변을 네.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최선의 수순이겠네요. 7 8 9 네, 쭉 꽉 이어서 살아두었는데요. 이 수는 집으로는 손해지만 이 끼움의 노림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유재호 선수의 생각이고요. 네, 그러다 좀 신경이 쓰였는지 일단 이쪽을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자체는 크죠? 흙이 끊어가는 것과 차이를 본다면요. 네. 그리고 여기만 나와도 백이 형태가 좋지가 않네요. 백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합니다. 네. 뭐 있는 것이 가장 이제 보통이고요. 나중에 여기를
때리거나 혹은 이쪽을 두면서 전체 흑대마를 공격하는 것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중앙에서의 수단, 글쎄 마지막 좋은 수단이 둘, 없는지 좀 보고 네. 있는데 다섯, 생각보다 여섯, 쉽지는 않네요.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요. 글쎄요, 그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자 그래프가 움직였는데요. 그냥 잡기만 하더라도 이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네, 간통할 때 여기 하나 단추고 네. 뭐 잡는 것은 어렵지 않죠. 입구자만 가더라도 네. 이 건너가는 형태라서요. 음, 찝어도 늘고 그 방해하고자 이렇게 두면은 단수 쳐서 촉촉수에 걸리니까요. 네. 글쎄요, 여기를 있는 것이 커 보였는데 그도를 포기합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백이 중앙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변 흑이 차지가 되었고요. 글쎄요, 우변 쪽은 일단 살려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집으로도 크지만 여기 연결해야지 다음에 흑을 또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잡음과 동시에 이 전체를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흑 입장에서는 아주 맛이 개운해진 것이죠. 네. 자, 그럼 정리가 됐으니까 집을 한번 본다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흑집은 네, 둘, 넷, 여덟, 여섯, 여덟, 아홉. 여섯. 네, 사석을 먼저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사석은 유재호 선수가 하나가 더 많네요. 아, 흑이 하나 더 따낸 장면인가요? 네. 유재호 선수가 6개, 이충규 선수가 5개를 따냈습니다. 네, 여섯, 여덟, 열두, 열네집, 스물넷, 서른, 서른둘, 마흔둘, 쉰둘, 쉰넷, 쉰여섯, 쉰여섯, 예순, 72집, 스물넷, 이건 뭐 집으로 안 되겠는데. 네, 이건 반면 열집 또 더 차이 납니다. 네. 셋, 넷, 장고대국 이국도 일곱, 여덟, 아홉. 이충규 네. 선수 위험합니다. 이거 뭐 3대0 스코어가 지금 네.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충규 선수 손에 정관장 황진단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재호 선수와 이충규 선수의 대결입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티처스 리그 13라운드 4경기입니다. 네, 흑이 우변을 두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수를 먼저 쳤네요. 글쎄요, 그 수는 가능합니까? 보통 이런 장면에서 여기 먼저 치는 순간에 따서 이을 때 이제 끊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지막 하나, 이것도 끊고 네. 나서 셋, 따내면 넷, 다섯, 비슷하겠네요. 여섯,
여덟, 어차피 이어야 된다라는 것이네요. 네, 보다 더 확실하게 두려고 하는데 이건 집으로 손해가 될 수 있죠. 찝혀서. 네. 있는 것은 치고 쳐서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다 깨졌어요. 이건 뭔가 잡은 것 같은 기분이 안 들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찝게 된다면 이제 꼬부려야 되고 한 점 잡히는 것이 이제 생기죠. 그냥 늘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꼬부려서 받겠다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이춘규 선수는 이 부족한 마지막. 집 차이를 둘, 어떻게 만회를 할 수 있을지 넷, 여기를 끊어가는 것도 안 되거든요. 일곱, 단수 치는 순간 못 있죠. 아홉, 끊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두자니 찝고 나서 끊게 된다면 여전히 나가야 될 때 끊겨서 안 되고요.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두 점 버리고 잡으러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렇게. 이것은 네, 가능하겠는데요. 이건 흙도 떨릴까요? 네, 이건 가능하겠어요. 여기가 애매합니다. 지금 이쪽에 좀 남아 있습니다. 흙이 하나 찝어두는 순간에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역으로 잡혀버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춘규 선수가 단수 교환을 했고요. 여기서 두 가지죠. 이렇게 쳐서 잡게 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쳐서 이것은 이제 흙이 손을 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백이 이렇게 추가타를 날리는 것이 선수로 두습니다. 마지막. 네. 하나, 그러니까 집으로 엮끝내기를 한 것이죠. 셋, 넷, 다섯, 자,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일곱, 선택을 할지 여덟, 선수를 뽑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아요. 큰 자리들이 워낙 많아서 뭐 이런 자리도 큰 자리고요. 여기가 근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흙이 두면은 또 크거든요, 막상. 백이 둘 때는 어떤 수법이 정수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늘자니 나중에 입구자 당하면 또 비마도 남고 이렇게 투자하니 이제 단수 쳐서 한 점에 잡혀버리니까 네.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이렇게 둬야 될까요? 이것도 조금 뭔가 마음에 들진 않은데 근데 이렇게만 두더라도 여기 큰 자리인 것은 사실이에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우변이 꽤 크게 들어갔어요. 살려두었더라면은 집이 나지 않는 자리에서 지금은 네, 17집이 생긴 것이죠. 네, 이춘기 선수가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네. 자, 중앙을 선택을 했는데 우변이 더 컸습니다. 네, 중앙은 뭐 온전히 다 나야 10집인데 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붙여온다든지 하면 거의 물러나야 돼요. 7집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좀 집으로는 분명히 마지막. 차이를 하나, 나타내고 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잡기 전에 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여기에 두고 잡을 때 치면은 딸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잡히기 전에 다 교환을 해서. 네,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서 이제 손을 돌릴 수가 있죠. 네. 여기서 백이 버틸 수는 없는 거죠? 버티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팩감을 좀 보고 네. 패로 버티는 거죠.
팩감은 일단 눈에 보이는 팩감들이 이제 조금 있긴 합니다. 나가는 팩감도 이제 듣게 되겠고요. 하변을 쓸 수도 있는데 하변은 좀 쓰기가 조금 아까워서 넷, 다섯, 이런 것도 팩감이죠. 근데 여섯, 안 받으면 띄어서 전체가 위험합니다. 여덟, 아홉, 네, 버텨갑니다. 네, 유지호 선수는 뭐 거침없이 어차피 따내더라도 물러나면 된다라는 마인드예요. 네. 따내면 조금 손해 보긴 봤죠. 근데 하지만 부담은 없다. 네, 여차하면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팩감을 쓰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 팩감을 쓰니 조금 아깝고 악수 팩감이 되죠. 네. 백돌이 왔을 때랑은 차이가 생깁니다. 마지막 하나, 이쪽을 쓰니 좀 집으로 손해를 보니까 넷, 그러면 패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네, 여덟, 아홉, 아, 그쪽을 쓸 수밖에 없었나요? 집으로 분명히 손해예요. 6집을 네. 혼납하게 된 거니까. 그리고 뛰더라도 네, 흙은 살아 있습니다. 네. 차라리 이렇게 이어서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여기 두더라도 나중에 팩감도 젖혀서 쓰면 되니까. 어차피 안 받을 순 없거든요. 네. 단수가 있으니까요. 받아야 되는데 이건 6집이잖아요. 다 해서. 지금은 최소 7집이에요. 이 단수 팩감이 듣는 건가요? 단수요? 나중에 네. 마지막. 백이 있는 팩감을 사용했을 아, 여기서요. 때, 네. 아, 이거는 네. 쉽진 않겠네요. 다섯. 여기서 여섯, 일곱, 어? 유재호 선수가 또 황급히 착수를 했는데요. 이런 이렇게까지요? 아니 뭐죠? 도대체 이게 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 팩감 받아야죠. 잡히는 거 아닌가요? 유지호 선수는 이제 패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 패. 이렇게 두고 네. 다시 패다. 먹여치고 쳐서 네. 패라는 건데 아니 굳이 왜 모험을 합니까? 근데 백이요. 이 선으로 붙이는 것은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자충이 차서 안 된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요 이게 있네요 지금. 일곱, 여덟, 애초에 모양이 이거였네요. 뭐 치중가고 이거였죠. 아니 이게 지금 더 강력합니다. 유재 선수가 이 수를 지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여기 갑자기 여기를 받아주면은 집으로 이미 또 이득 보는 장면이라서 네. 이 패는 이미 질 생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붙이는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요. 이것은 이제 아래쪽에 패가 아니라 자충은 걸리지만 이돌이 와 있잖아요, 지금은. 네. 아까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한 수도 없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어버리면 마지막. 이돌이 있어가지고 네. 밀어봤자 넷, 아, 이 두 점이 딱 장문에 걸려 있어요. 일곱, 여덟, 움직이지를 못하는군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무슨 아, 이게 네. 잡아도 끝났죠, 이거는. 여기 뭐 굳이 안 둬도 되죠. 유재호 선수의 착각이었습니다. 받아도 돼요, 그리고. 받더라도 뭐 할 게 없어요. 네. 이게 뭐 다 호구로 막혀져 있는 형태라서요. 할 게 없어요. 이거 믿을 수 없는 단순하게 팩감을 쓴 건데 팩감을 안 받아서 끝나버리네요, 바둑이. 욕심 때문에 유재호 선수가 올 시즌 좋지 않습니다. 현재 3연패
지금 당하고 있는 마지막 상황인데요. 둘, 연패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여섯, 눈앞에서 놓칩니다. 아홉, 다 살리고요. 아, 이거. 네, 이거는 하변이 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몇 집짜리입니까 도대체? 그 집으로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커요. 네, 약 쉬운 4집 정도 되는데 여기서 얻어낸 것은 뭐 너무 보잘것이 없잖아요. 자, 이해일 것 같은데 네. 마지막 뭔가 노림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단의 불이익에 넉점이 잡혀있는 게 너무 깔끔하게 잡혀있고 이 돌이 또 호구를 또 마지막 호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둘, 셋, 넷, 무슨 수가 있을까요? 여섯, 일곱, 이거 두고 끊어도 아홉, 치고 따내더라도요. 네. 해볼 게 없는데요. 아, 유재 선수가 거의 다 잡은 승리를 놓치네요,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속기대국이었던 김세동 선수와 이현우 선수 바둑도 김세동 선수가 다 잡은 바둑을 놓칠 뻔했죠. 네. 근데 이 바둑은 실제로 놓칠 것 같아요.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나마 거기 나가서 잡아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기에는 네. 아,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이 네. 자충이 형태라서 수가 나죠. 네. 여기도 선수고요. 그럼 패가 됩니다. 패는 백 입장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모험이 되겠고요. 네. 이어야 합니다. 잊고 나서 여기에 잡아갈 수는 있겠어요. 그나마 조금 위로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하기에는 이쪽이 너무 큽니다. 네. 뭐 기존의 흑이 집으로 꽤 앞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바꿔치기의 교환이 둘, 뭐 어지간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자, 차이를 좁히고자 유재우 선수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요. 네. 한번 마무리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되고 나서 네, 흑집이 어떻게 되는지 16, 26 쉬운 뜻 쉬운 86 뭐 반면으로 혹시 이긴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거의 반면 승부인데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손해봤는데 네. 반면 승부예요. 반면으로 이겼다고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아무튼 보통 한 20 졌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보통 이런 바꿔치기도 아니죠. 착각이 등장을 하면은 큰 차이로 좀 격차가 벌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흑기 확실히 음, 집이 많았어요. 네, 지금의 이쪽의 성과가 열에 한 15번 정도 했죠. 이 돌까지 네. 살렸으니까. 그리고 이쪽 잡은 게 6, 8, 10 그것도 15집 정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30집 정도 얻어냈는데 마지막 쉬운 집 이상 손해봤단 말이에요. 셋, 그 전에 네. 흑이 얼마나 여유가 있었던 여섯, 형세였습니까? 네. 여덟, 아홉, 네, 그냥 못질을 못을 하네요. 박아버리죠. 네. 네. 여기 하나만 했으면은 사실 깔끔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다 할 수만 있다면 네. 제가 계산한 것과 거의 덤 차이니까
미세하게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렇게 다는 못하겠죠. 찝을 때 이쪽으로 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 석점을 살리더라도 백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건가요? 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장면이 됐을 때 이쪽이 아니라 다른 큰 자리, 뭐 이런 자리를 네. 보는 것이 맞고요. 어차피 백이 이어서 젖혀 있는 것을 또 당한다 하면은 네. 아예 손을 돌리는 편이 낫겠군요. 네, 근데 시작점에서 이미 여기서 잡는 것은 이상합니다. 네. 붙여야 되는 것이죠. 자, 단수를 쳤습니다. 입구자 끝내기까지 연결해서 갈까요? 네, 일단 따낼 테고요. 네, 흑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둬서 여기 당하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 뭔가 변수를 만들려면은 그래도 여기를 뭔가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백이 이렇게 구분구분하게 받아만 준다면 마지막 이거는 하나, 미세한 바도 이끌 수 있겠지만 넷, 이러고 여기까지 둬버리면요. 네. 근데 그렇게 두지 않고 백이 정확한 응수를 한다면 네, 포기를 해야죠. 아, 그 붙이는 것은 그나마 백의 실수를 유도하기도 어려워지겠네요. 이거에서 그냥 찝는 것이 아니라 뭐 빠지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럼 백은 자연스럽게 선수를 뽑아서 이 자리 가겠죠. 자, 마지막 남아있는 큰 자리 백이 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유지호 선수는 이렇게 버틸 생각일까요? 이것도 패로 버티고 아, 마지막 승부수를 네. 그 편으로 이렇게. 잡아가는 게 나을까요? 이 편이 네. 색감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아, 네. 마지막 이로 여기 가고 그러니까 음,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겠네요. 네. 최대한 버텨서 여섯, 일곱, 아 늘어요? 그거는 안 되는데요. 계산이 안 맞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 둘 다 둬야 되거든요. 흑입장에서. 네. 근데 한쪽이라도 뺏기는 순간에는 네 이것은 역전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 해놨으니까 백은 이쪽 잡는 것도 가능하네요. 아, 여기도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큰 것은 분명하나 선수로 무언가를 처리를 했어야 돼요. 이 수는 마지막 변수를 없애버린 수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큰 자리를 가죠. 네, 입장에서는 그쪽 선수라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두고 나서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 똘이 살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교환하고 나서 여기에 제압해 버리면은 차이가 벌어지겠네요. 네. 지금은 주위가 너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는 이을 일이 없습니다. 네, 백 입장에서는 둘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가 되었고요. 네, 여기를 두고 이쪽을 잡을 때 치받아서 준다면 마지막 하나, 여전히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단수를 쳐서요. 다섯, 여섯, 네, 잡혀 있습니다. 여덟, 네, 차이가 벌어지겠습니다. 여기 잡는 순간에는 반면으로도 백이 이기는 형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3라운드 마지막 한 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올해 2020년도 이제 다들 첫 판이잖아요. 네. 기사들이 근데 새해를 시작하는 첫 판의 중요함, 무게감을
다들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또 시작이 역시 중요한 게 기분 좋게 시작하느냐 네. 아니냐의 차이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새해 첫 판을 이기고 싶어 해요. 그런 욕심이 있죠. 마지막 하나, 네. 둘, 하지만 오늘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내용들이 음. 그려졌잖아요. 네. 아쉽게 패한 선수들은 오늘 조금 미련이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뭐 패배란 언제나 아프겠지만 오늘 패배는 더욱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를 정리를 하네요. 뭐 깔끔하게 두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석점을 잡는 움직임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상변을 정리를 했고요. 뭐 깔끔합니다. 네, 근데 여기를 계속 교환을 안 시키는데 네. 이거는 진짜 잡혀요. 이 두 점을 반드시 백이 살릴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이거는 잡혔죠. 있기만 하더라도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잡히면 생각지도 않은 집이 10집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입장에서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기사들이 첫 판을 좀 승리로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김세동 선수는 둘, 2019년의 마지막 대국도 KB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정관장 황진단의 삼지명 이창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죠. 김세동 선수의 승리로 팀이 3승 2패를 거두면서 팀 승리까지 가져가는 아주 중요한 한 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 19년의 마지막과 20년의 첫 판을 모두 승리를 거두었어요. 네, 뭐 바둑리그에서는 뭐 거의 눈물겨운 첫 승을 이제 거뒀는데 네. 그동안에 사실 부담감도 이제 많이 있었을 텐데요. 네.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는 그런 값진 승리가 되었고요. 네. 그런 좀 기분 좋은 기운이 이제 2020년 시작에도 이어지는 것이죠. 네. 이충희 선수가 뜸들이는데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이수. 워낙 신중한 선수라서 보고 또 보고 뭐 네. 하나, 질리지 않는 그대 보듯이 그냥 보고 있는 건데 넷, 다섯, 둘 것 같아요, 지금. 일곱, 자, 여덟, 아홉,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수가 이제 더 이상 흙이 이어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13라운드에 또 KB 리그에 퓨처스 선수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는데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어요. 자, 이 4명의 선수가 오더에 이름을 올려서 3승 1패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 퓨처스 선수가 바둑 리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이 정말 손에 꼽히거든요. 5승 거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13라운드 한 경기에서 3승을 거둬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셋, 뭐 바둑리그 선수나 퓨처스 리그 선수나 사실은 여섯,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네. 여덟,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고 네. 그러나 바둑에서는 그 종이 한 장도 커요, 사실은. 네. 그래서 쉽게 이기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 종이 한 장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이 승패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바둑이 가진 가장 공정함이자 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없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네. 약자가 강자를 이긴다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젖바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네. 자, 퓨처스 선수가 힘을 낸
13라운드가 되었고요. 이 다음 경기인 14라운드에도 퓨처스 선수들이 5명의 선수가 바둑리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 5판의 대국이 펼쳐지는데요. 그중 재미있는 오더를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호승 선수가 이 전반기 5라운드에서 화성시 코리오의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후반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용호 선수를 꺾는 것을 높게 평가해서 다시 한번 등판시킨 것 같고 또 네. 공교롭게도 전반기 이제 원성진 선수 사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부진이 시작된 게. 네. 여기서 예, 유재호 들어갔어요. 선수가 네. 항복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어이가 짚어가죠. 없었죠. 예. 네. 이게 하변 평가를 그냥 받아만 주면 되는 거였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잡혀버렸고 정말 뭐 다 잡은 승리를 놓치는 그런 한 판이 되었습니다. 유재호 선수에게는 좀 많은 위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패배를 당했고요. 또 반면에 이춘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정관장 황진단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장고대국 2국 끝이 났습니다. 이춘규 선수가 유재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총전적 포스코 케미칼이 정관장 황진단에게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텅 빈 대국장, 장고대국 2국 선수들 끝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한 복귀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이번 13라운드 정말 이 이변이 많이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전반기 패배에 서력을 하는 결과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4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이 2대1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후반기에서는 역으로 2대1 승리를 거두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좋은 활약을 했던 두 팀이 올해는 상반된 자리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러나 포스코케미칼이 정말 그 명가의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선두 정관장 황진단에게 아주 아픈 일격을 가했고 네. 이로써 이제 홈앤쇼핑 그리고 사이버로 화성시 코리오 등 네. 정관장 황진단에 쫓고 있었던 팀들은 지금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13라운드 4경기가 끝이 나면서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요. 정관장 황진단은 1패를 안게 되었고 8승 4패가 되었습니다. 순위 변동이 일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홈앤쇼핑이 그 뒤를 쫓고 있었는데요. 자, 이 앞으로도 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13라운드 4경기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정관장 황진단이 꼴찌팀에게 일격을 맞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4라운드에는 재미있는 대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4경기를 중계를 보내드리는데요. 킥스와 사이버 오로의 대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경기에서는 정관장 황진단과 홈앤쇼핑이 맞붙습니다. 네. 바로 붙네요. 사실 뭐 거의 아주 결정적인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두 팀의 그 승자가 과연 어떤 팀이 될지 네.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욱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14라운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퓨처스 리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may I present to you Mr. Charlie Puth on keys.